가부좌를 틀고 허리를 곧게 펴서 숨 마시며 두 손을 어깨 들어 올리고 머리에서 앞장하고 전체의 두 손을 가슴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내 영혼을 깨우는 소리 옴 아주 깊고 길게 삼해 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숨 마시며 두 손을 어깨 들어 올리고 팔을 넓게 벌려서 가볍게 손을 내려놓습니다. 허리를 가볍게 좌우로 왔다 갔다. 원을 크게 그려보며 둥글게 둥글게 반대로 둥글게 둥글게 어깨허리를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가 아사나라 그러는데요. 요가 뒤에 요가면 요가지 왜 아사나라는 단어가 붙느냐면 아사나라는 뜻은 좌법이란 뜻입니다. 바르게 앉다 이런 뜻인데요. 좌법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좌법을 스티라 슈카사남 안락하고 편안하게 앉는다. 이것이 요가 아사나다라고 경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요가 아사나란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로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요가의 자세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요가의 자세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앉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앉아있는 시타아사나라 그러는데요. 달인처럼 한 발은 요 밑에 두고 그 종아리 사이에 두고 한 발은 이렇게 종아리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앉는 자세를 시타아사나라 그럽니다. 남자들은 주로 오른쪽 발을 위로 올리고요. 여성들은 왼쪽 발을 위로 올린다 해서 요니, 여성의 자궁을 표현할 때 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수행하는 자를 남자를 비구라 그러고 여성분들을 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똑같은 의미로서 요가에서도 남자 수행자를 요기라 그러고요. 여자 수행자를 요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긴이라 그러는데요. 요니란 뜻은 여성의 자궁을 뜻합니다. 수용적인 자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왼발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앉게 되면은 요니 시타아사나, 시타 요니 아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작법이에요. 이렇게 발을 한 발 올리고 반대발 앞으로 뽑아내서 이렇게 앉는 빠드마사나라 그럽니다. 연화자.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이 양쪽이 다 바닥에 잘 닿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닿지 않죠. 그러면 발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적당하게 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이 무릎과 골반이 척추가 서 있는 이 부분이 삼각점을 이루어서 이 회음, 항문하고 생식 사이에 있는 회음이 바닥에 닿고 척추는 곱게 펴서 정수리에서 회음까지 수직이 되도록 해서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손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빠드마사나 연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불교이신 분들은 절에 가보시면은 거의 부처님들이 다 이렇게 빠드마 자세, 연화자로 앉아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을 내린 상태에서 한 발을
종아리살에 끼우고 밑에 종아리살을 끼우고 있는 반대발을 당겨서 밑에서 엄지발가락을 종아리 사이로 이렇게 위로 끌어올렸다가 탁 놨는 상태를 요가에서는 스와스티카나사나에서 길상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앉는 것들은 초급자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앉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한 발을 이렇게 내려놓는 이렇게 형국.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포개 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포개 놓기도 하고 이걸 우리는 앞바다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 발을 올리고 한 발을 밑으로 내려놓는 상태를 반 연꽃체위에서 아르다 빠드마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건 자세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앉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발바닥을 마주 앉아서 마주해서 이렇게 앉는 바타 코나아사나라 이렇게 나비 자세라 그러고 개각 자세라 그러는데요. 이 포즈를 인도에서는 구두 수승공의 자세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빠드마사나 발바닥을 마주해서 나비 모양으로 앉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고 반대발을 그 위로 포개서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발뒤꿈이 양쪽 힙에 가서 닿도록 해서 이렇게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서 앉아있는 자세를 고우무카아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무카아사나라 그러는데요. 고우는 인도말로 소를 뜻합니다. 무카는 입을 뜻하고요. 그래서 소입 자세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 다른 책에서는 소머리 자세라고 표현해 놓기도 했는데요. 이 자세가 왜 소입 자세가 되냐 하면은 소가 여물을 씹을 때 어떻게 씹습니까? 이빨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스치면서 우리가 어금니라 그러죠. 어금니로 이렇게 여물을 씹는 형태를 본따서 만들었는 게 소 입 모양대로 골반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아래 위로 모아서 누르면은 이렇게 골반이 좋아져요. 그래서 소입처럼 모양이 만들어졌다 해서 이 동작 이름을 소입 동작 고무카 아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발 하고 내려서 편안하게 앉는 것을 우리 앞바다리라 그러죠. 이 자세를 슈가사람, 안락하고 행복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안락하고 편안하게 앉아있다. 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는요, 우리도 해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기가 무척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발등을 바닥에 놓고 종아리살을 잡아서 바깥쪽으로 놓으면서 이렇게 힙이 발 뒷굽이 양쪽 사이에 정확하게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회음이 바닥에 닿고 발등을 쫙 편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를 영웅자라에서 비라아사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라아사나. 비라라는 뜻은 인도에서 영웅이란 뜻입니다. 영웅 자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웅들이 이렇게 앉아서 있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두 무릎을 붙이고 발 뒷굽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를 바저라아사나 인도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번개 자세, 번개 번쩍 치죠. 예, 우리나라는 번개를 이렇게 그리죠. 그리스에서는 번개를 이렇게 그려요. 인도도 번개를 이렇게 그려요. W. 그렇죠? W 엎어놓는 것처럼. 그래서 제우스 삼지창이나 그 인도에 가면 시바 신상이 가지고 있는 삼지창이 다 번개창인데 다 요렇게 삼지창이 생겼어요. 요렇게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번개 모양을 닮았다 해서 번개, 우리나라에서 뭐 금강석처럼 단단하다 해서 금강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바저라아사나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넓게 벌려서 뭘 받으려고 하는 자세라 그러는데요. 이걸 바드라아사나 이렇게 합니다. 인도에서는 비라바드라아사나 1, 비라바드라아사나 2, 뭐 비라바드라아사나 3,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드라는 전쟁의 신입니다. 이게 전쟁의 신, 전쟁을 하는 신인데요. 시바가 머리카락을 뜯어서 바드라 신을 만들어서 뭐 적군을 무찔렀다 이런 뭐 우화가 나와요. 푸르나라 그러는데요. 인도에 우화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바드라 신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도에 가면 아직도 제왕들은 이렇게 앉아서 의자가 왕자 보면은 크죠. 그 위에 방석을 깔고 올라가고 왕은 이렇게 앉고 신하들은 의자에 다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당신이 이렇게 하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하고 이렇게 앉는다고 해서 이것을 바드라아사나 제왕의 자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앉아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동작을 취했는데 앉아 보시니까 어때요? 앉기가 편하세요? 빠드마아사나 이런 건 잘 되세요? 이런 것들이 잘 돼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형 동작들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변형 동작을 할 때 이런 동작이 되시면은 그 변형 동작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손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 가부좌가 틀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톡딱 이렇게 해서 걸려야 돼요. 이렇게 풀어서 반대쪽도 걸고 걸어놓고 반대쪽 발을 툭 들어서 이렇게 탁 올리고 이렇게 앉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렇게 앉고자 했던 목적은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명상이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앉는 자법들이 구불되고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육체와 가장 가까이 있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의식, 여러분의 마음이랑도 상당히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랑과 육체의 중간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세들을 찾다 보니까 잠이 오지 않고 다리가 아프지 않고 누워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눕거나 엎드리면은 몸에 무리가 전혀 가지 않기 때문에 숨쉬기는 억수로 좋아요. 그런데 누워서 이렇게 호흡을 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더라고요? 뭐더래요? 바로 잠이 오더라는 겁니다. 누워서 호흡을 하다 보면은 그 호흡의 리듬에 따라가다 보면은 자요. 그래서 수마에 잠의 그 유혹에서 빠지기 쉽다. 엎드려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랑 가장 비슷한 자세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자, 요렇게 눕는 게 사바아사나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손은 힙에서 함정도 떨어뜨리고 턱과 어깨를 편안하게 해서 숨을 자연스럽게 두면은 사바아사나. 요가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서 발끝이 바깥쪽으로 가도록 해서 요렇게 폭에서 이마를 발 위에 올려놓고 턱을 바닥에 이렇게 해놓고는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길게 내쉬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을 요가에서는 마카라 아사나라고 그러는데요. 엎드려서 숨을 써보면은 숨이 타이트하게 느껴져요. 가슴을 타고 윗배를 타고 아랫배가 불룩해지면서 엉덩이가 쑥 들렸다가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가 빠져나가는 파도가 쫙 밀려 들어왔다가 호흡의 파도가 쫙 밀려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요렇게요. 제 힙을 잠시 주시하세요. 자, 내가 인위적으로 호흡을 이렇게 해봤는데 엉덩이가 쑥 들리죠? 내가 엉덩이를 드는 게 아닙니다. 숨이 아랫배로 들어오니까 아랫배가 불룩해지니까 힙이 위로 싹 들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호흡을 공부할 때는 가장 첫 번째 하는 자세가 이 마카라 아사나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인지되어지고 알아지면은 그 다음에 하는 동작이 이제 좌법입니다. 이렇게 바로 누웠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근데 잠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두 번째로 좋은 자세는 이렇게 서서, 자, 제가 누워있는 자세랑 똑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손을 아래로 내려서 턱을 당기며 가슴을 내밀고,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따다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삼마스티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누워 있는 거랑 똑같죠? 이것도 누워서 숨 쉬는 것처럼 척추가 곧게 펴져 있기 때문에 숨이 깊이 여러분이 숨을 마실 수 있는 최대한까지는 숨을 들어 마실 수 있고, 저희들은 호흡은 실질적으로 허파에만 들어오지만 행경막이 아래로 압력을 줘서 그 행경막에서 저 발 뒷구까지 압력을 준다는 느낌으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 뒷굽에 느낌이 들어오는 이 느낌까지도 숨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보면은 명치나 가슴 아래쪽까지 밖에 숨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가지고 24분, 최고 짧게는 24분, 길게는 4시간, 뭐 오래 있을 경우에는 이틀씩도 앉아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대단한 분들이죠. 보통 뭐 명상을 깊이 들어가면은 한 4시간씩은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있는, 저도 4시간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리도 아프고 누우면은 잠이 오고, 그 다음에 서면은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앉는 방법들을 연구했는데요. 그 방법이 앉으면은 척추는 곧게 펴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서 있으면서 다리가 아픈 것도 없어지고, 누워서 척추를 곧게 펴고 있으니까 잠이 오는 것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세가 뭐가 있을까 하고 선인들이, 먼저 깨달은 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 자세는 바로 가부좌라는 겁니다. 삼각공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리를 포개서 이렇게 앉아주면은 이렇게 앉는 자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오랫동안 앉아서 호흡을 유지하고 진행할 수 있는 자세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뭐 우리 부처님이 아까 했던 것처럼 빠드마사나라고 그랬죠.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뭐 한 4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호흡을 주시했어요. 숨이 들어오고 어디쯤까지 돌아와서 멈추는지, 그다음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고 숨을 따라서 돌았다가 의식이 숨을 나갈 때 따라서 나가서 어디에서 숨이 빠져나가는지, 어디를 통해서 숨이 들어오고 어디를 통해서 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코로부터 시작해서 허파 앞쪽으로 호흡이 부닥치는가 뒤쪽으로 부닥치는가를 이렇게 주시하고 의식을 한 곳에 의식을 집중해서 호흡이라는 곳에 집중해서 4시간씩 계속 그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해서 내가 호흡인지 호흡이 난지를 구별할 수 없고 내가 숨을 쓰는지 쓰지 않는지를 구별하지 않는 단계를 가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에서는 깨발락 쿰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인위적이 사라진 호흡을 잊은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쯤 도달하고 난 뒤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나는 영혼이 이렇게 드러나서 의식을 총명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며 그 의식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 호흡을 통해서 이것을 얻었어요. 이제 마치고 난 뒤에 4시간 있다가 이제 다리를 풀고 이제 돌아와 보려고 그러니까 다리가 말저리고 아파요. 그래서 어이구 다리야. 자,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있으면은 이렇게 틀어보세요. 틀어보시면은 바깥쪽 무릎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확장이 됐죠. 안쪽 무릎은 이렇게 쪼그러져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골반은 이렇게 옆으로 넓게 벌어져 있는 형국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허리는 앉아있어 보면 아시겠지만 자꾸 뒤로 이렇게 숙여져요. 그리고 어깨는 안으로 모이게 되는 상태를, 목은 거북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자꾸 변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오랫동안 앉아있었던 다리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 다리를 접어서 발등을 편 상태에서, 발등이 이렇게 접어져 있었으니까요, 한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다 올려놓는 자세를 비라아사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 한 발을 세워서 이렇게 기대서 요 발은 이렇게 풀리도록 하고, 요 발을 중점적으로 아까 이 발은 요렇게 했을 때는 여기는 확장이 되고 여기는 모아졌죠. 요걸 요렇게 제끼 놓으면은 반대로 여기가 넓어지고 여기가 좁아졌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 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몇 돌 두 번 눌러도 눌러놓고 좀 더 빨리 풀리라고 눌러놓고 세워놓는 형국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이 발을, 두 발을 동시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비라아사나라는 동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앉으면은 아까 벌렸던 골반은 모이고, 그 다음에 아까 모아졌던 골반은 무릎은 확장이 되고, 넓어졌던 무릎은 좁아지는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누워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뒤로 누워버리면은 허리가 쑥 들려요. 이렇게 엉덩이도 들리고, 여러분들은 무릎도 벌어지고요. 그래서 무릎을 붙이고 누우면은, 누워서 주먹을 쥐고 반개 정도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건강한 허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 자체가 아까 가부좌를 들고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쌓였던 피로를 한 방에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이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동작이 바로 이 비라아사나입니다. 그 외에 이제 난 발목이 너무 불편해. 발목을 좀 풀어야 돼. 다리가 너무 피가 안 통해. 그래서 두 발을 같이 이렇게 내리가 보려고 그러니까 저항감이 너무 세요. 그래서
한쪽 무릎씩 먼저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을 해서 자누 시르시 아사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여러 가지 아사나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아사나들은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요가 동작 중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아사나 이름이 뭘로 되어 있냐면 동물의 이름으로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뭐 사상가 아사나, 토키체위, 뭐 우르두바무카, 아두무카, 입이 하늘을 향한 개포저, 입이 아래를 향한 개포저, 마리짜리 아사나, 고양이 포저, 비아그라 아사나, 고랑이 포저, 이게 짐승, 코브라 포저, 부장가 아사나. 이런 것 좀 짐승들이 하는 그 형태를 본따서 만들어 놨는 동작들이 있고요. 또 물건의 한 형태를 본따서 뭐 쟁기 포저 할라사나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또 이름 불어서 어깨로 서기, 어깨로 서 있는 역전무드라고 그러는데 어깨로 서는 동작들 이렇게 설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매일 와서 동작들을 반복해서 가르쳐 드리는데요. 그 동작이 완성될 때까지 열심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게 요가 수련에서는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재미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동작을 매일 반복하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요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좀 더 여러분, 그리고 요가 동작들은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은 총 8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숙이는 동작 한 방향, 뒤로 넘기는 동작 2방향, 왼쪽으로 셋, 오른쪽으로 넷. 이게 본래 4방이죠. 거기다가 이제 중간 동작은 앞으로 숙이기와 옆으로 기울기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작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독보적인 한 동작으로 파트로는 떼놓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숙이기, 뒤로 넘기기, 좌우로 기울기 4개가 됐다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몸을 비틀어주는 동작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한번, 오른쪽에 한번 해서 6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7번째 동작은 아까 바르게 눕기, 바르게 엎드리기, 바르게 앉기, 바르게 서기, 바르게 무릎 꿇고 앉기. 척추를 곧게 펴서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는 동작들을 통해서 바르게 정지되어 있는 동작들도 한 동작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가에서 아사나의 왕이라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동작이 바로 물구나무 서기 자세입니다. 물구나무 서기는 여러분도 해보시면 무척 어려울 거예요. 쉽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없는 동작들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초급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도 이렇게 올라오고, 고급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로.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렇게 가부좌를 털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변형 동작들을 이렇게 행할 수 있고요. 한쪽만 되는 게 아니고 반대쪽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들어서 발을 회전할 수 있어야 되고,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중심을 잡는 동작들도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세요? 제가 물구나무를 억수로 편안하게 머리를 바닥에 대지도 않고 서죠. 여러분들도 1단계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직접 대면을 하고 가르칠 것 같으면은 이런 물구나무 서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동작들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이 벽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대면을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서는 동작의 한 방향에 있어서 총 8방향을 가지고 하체를 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든지, 상체를 등을 바닥에 두고 하체를 들어 올린다든지, 상하체를 동시에 앞으로 숙이기, 동시에 넘기기. 마찬가지죠. 하체를 바닥에 두고 상체를 뒤로 넘기기. 그 다음에 상체를 바닥에 두고 하체를 뒤로 넘기기. 두 개 같이 들어 올리기. 이런 형식으로 왼쪽으로 기울이기, 상체만 기울이기, 하체만 기울이기, 하체만 비틀기, 상체만 비틀기, 상하체 같이 비틀기. 그 다음에 바로 앉기, 거꾸로 서기. 이런 동작들을 합성해서 동작이 나오면은 몇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와서 한 50동작 정도, 한 동작 한 정도 따지면 한 50동작 정도 가르쳐 드리거든요. 요 짧은 50분 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 이 한 마디를 앞으로 숙이기, 뒤로 넘기기, 좌우로 기울기, 비틀기, 비틀기. 자, 첫 번째 마디하고 두 번째 마디를 앞으로 숙이기, 뒤로 넘기기, 세 번째 마디를 앞으로 숙이기, 뒤로 넘기기, 좌우로, 손가락 5개, 10개, 그 다음에 발가락 10개, 목뼈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뼈, 꼬리뼈까지 해가지고 상체 움직이기, 하체 움직이기를 하면 몇 동작 놓겠어요? 못 세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아주 많다는 표현을 84,000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4,000가지 동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84,000가지란 인도에서 합천의 인사에 있는 대장경이 몇 개입니까? 8만 대장경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실제 시험 보면 84,000개 안 돼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존재를 하지만 무형무인하게 많아지는 것을 8만 인도인들은 4,000개라 그러고요. 한정적인 거. 내 몸 안에 뭐가 있는데 무수히 많다. 그것은 몇 개를 표현하냐면은 72,000이란 표현을 써요. 72,000, 84,000 이렇게 씁니다. 꼭 82,000개, 72,000개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몸 한정적인 거 안에서 존재하는 것은 72,000개. 한정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84,000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했던 것처럼 방향을 수용하는 동작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가볍게 덩들어 짚고 발을 가볍게 풀어봅니다. 스케일은 적은 데부터 시작해서 스케일이 큰 데로 지나갑니다. 두 발이 왼쪽으로 가도록 해서 옆으로 앉아봅니다. 그리고 필히 왼쪽 발목을 꺾어서 발이 여기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발 뒤꿈을 최대한 당겨서 회음 쪽에 놓습니다. 초급자들은. 좀 더 숙달이 되면 발을 좀 더 밖으로, 이 허벅지 앞쪽을 타고 좀 더 밖으로 해서, 이게 기역자가 되도록 해서 꺾어 놓으면은, 일반인들은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이 고관절이 굳어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숨 마시는 두 손을 쭉 뻗어 올려서 기울기를 하는데요. 초급은 이렇게 뻗어 올리는 것도 중심도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초급자한테 가장 유용한 거는 깍지 끼고 목 뒤로 하는 겁니다. 자, 가볍게 발을 안으로, 오른발을 안으로 당겨서 발 뒤꿈이 최대한 회음 가까이 오도록 노력하시고요. 힙을 살짝 들어서 회음이 바닥에 발 뒤꿈이 치고래. 깍지를 끼고 목 뒤로 해봅니다. 팔 뒤꿈을 좀 더 들어 올려서, 자, 팔 뒤꿈을 뒤로 이렇게 밀어내셔야 됩니다. 좀 더 뒤쪽으로 완전히 밀어내가지고 척추를 곧게 펴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자, 몸은 정면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다 기울다 보면 이렇게 허리가 뒤로 빠져나가고 바닥에 닿으려고, 저도 바닥에 닿아요, 이거. 근데 절대 이렇게 바닥에 닿도록 안 가르칩니다. 이렇게 깍지를 끼고 바닥에 닿아버리면은 여기 손 만져보면 이 늑골이 안으로 이렇게 탁 말려 들어가 있어요. 측면 늑골이. 그래서 이 동작을 열심히, 여기는 잘 되니까 열심히 하고 저쪽은 안 되니까 대충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워있으면은 요쪽 늑골이 함몰돼.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그래서 누워있는데 이 늑골 높낮이가 달라졌어요. 왜 그렇지? 내가 뭐 사고를 당했었나? 이게 왜 그렇지? 내가 하고라고 봤더만은 제가 이 기울기를 열심히 하면서 이걸 이렇게 말아 넣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함몰이 되고 이쪽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은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쪽이 이렇게 아래로 함몰됐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지시하는 대로 정확하게 요가 아사나를 따라 하셔야만 그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요가는 자세를 정확하게 하는 게 요가 아사나의 장점을 얻기 위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긴장과 유한이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몸을 긴장하고 동작을 취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동작을 취하고 있을 때 자극점이 어딘지를 캐치하고 의식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세 개가 모여서 동작을 취해야만 그것을 우리는 요가 아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떠들었죠. 동작을 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요가 아사나를 배우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가 아사나를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사나를 취하시면서 이렇게 호흡과 의식을 집중하다 보면은 의식이 집중되어져 있죠. 그 집중력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기울었을 때 여기가 팽팽하게 늘어지고 막 이렇게 터지려고
긴장을 했어요. 아니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옆구리 아프다든지 여기가 당겨야 되는데 다른 데가 없던 데가 당기면 안 돼요. 고관절까지는 당길 수 있어요. 다른 데가 당기면은 여러분 동작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골반 기저부 요 아래쪽만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이갖고 옆구리가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분명히 깍지를 끼고 위로 쭉 뻗어 올리라고 그럴 건데 이렇게 쭉 뻗어 올리면 여기 자극이 없어요. 이 자극점이 밑으로 내려가 중심이 골반 기저부부터 해가지고 회음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포인트를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들. 그래서 요가에서 명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대상의 의식을 집중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명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몸이라는 대상의 의식을 집중해서 그 의식이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에 계속 유지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동작을 취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은 명상을 한 번도 안 가르쳐 주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매일 명상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동작을 취하면서 의식을 그곳에 집중하면 명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한 대상의 의식을 집중해서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명상이라고 그런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예,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명상이 아니라고요. 예,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 막 생각하고 있으면 명상 아니고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 몸의 어떤 한 점에 의식을 집중해서 그 집중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면 그 명상하는 거 맞고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의식이 호흡을 따라서 다니면서 그 호흡에 의식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도 명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눈만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생각 해가면서 오늘 점심 때 뭐 먹었으니까 맛이 없었으니까 저녁에 그거 먹자. 저녁에 뭐 먹을까? 점심 먹은 지 얼마 된 줄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눈을 감고 앉아 있으라도 명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가 동작을 취하면서 여러분들이 명상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하시고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깍지를 끼고 다시 한 번 더 목 뒤로 숨 마시면 팔뒤꿈을 넓게 벌려서 회음이 자 항문하고 생식기 사이는 회음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꼬리뼈를 깔고 앉아 있거든요. 드세요. 그래서 꼬리뼈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 앉아있을 때 이렇게 꼬리뼈를 손 만져보세요. 깔고 있는 습관 때문에 목욕탕 가시면 엉덩이 뒤에 보면 꼬리뼈 있는 데가 시커매졌죠. 예, 여러분이 꼬리뼈 깔고 앉아서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바늘로 꼬리뼈를 찌르면은 15일이면 다 미쳐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거기 미주신경, 말초신경이 있기 때문에. 바늘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바늘로 한 번 찔러도 미주신경, 말초신경이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5일만 찔러도 미친다니까요. 미치겠네. 못 알아들어서. 그 말 있죠? 밑을 친다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미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밑을 치겠네. 미치겠네. 밑을 쳐서 밑에 있는 기운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힙을 살짝 들어서 7개 펴서 회음, 항문하고 꼬리뼈가 아닌 생식기, 항문하고 생식기 사이에 있는 회음이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있을 때는 닿아야 돼요. 그래서 꼬리뼈는 번쩍 들려서 바닥에 닿지 않아야 돼요. 다시 배꼽에 깍지를 끼고 평소 때 끼지 않던 쪽 깍지를 끼워서 숨 마시면 두 손을 어깨 들어 올려서 자, 목 뒤로 가져왔어. 팔뒤꿈을 좀 더 열었어. 자, 왼쪽 힙이 바닥, 왼쪽으로 몸을 싹 옮겨 놓으세요. 왼쪽 힙이 바닥에 닿고, 배꼽을 앞으로 내밀으세요. 가슴을 활짝 열고, 팔 뒷굽을 열고, 왼쪽으로 그대로 기울여 봅니다. 좀 더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면 가볍게 들어. 좀 더 숨 들어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회음과 이 오른쪽 늑골, 이 고관절, 장골 있는 요 위쪽으로 자극이 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면 가볍게 들어. 두 손을 쭉 뻗어 올려봅니다. 손바닥이 하늘로 가도록 두 팔은 귀에 붙이고 팔을 쭉 뻗어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자, 깍지 낀 손을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면 가볍게 들어. 좀 더 뻗어 올려서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좀 더 뻗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면 가볍게 들어. 좀 더 뻗어 올려서 팔을 넓게 벌려서 천천히 가볍게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엄지와 검지로부터 손등을 무릎 위에 턱을 당기며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은 내밀고 숨을 깊게 들어 마시보세요.
숨을 길게 내쉬며 손바닥에 느낌이 이상하죠? 찌릿찌릿찌릿, 빙글빙글빙글. 예. 나중에 제가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경락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건데요. 중앙 손가락에서 이렇게 노궁혈이라 그러기도 하고 장심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손바닥을 타고 쭉 따라서 이 겨드랑이 안쪽까지는 심포라해서 실질적으로 장 기능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심장을 빵빵빵 뛰게 하는 원초적인 힘, 그 다음에 여러분 몸에 순환이, 피가 순환이 되는, 혈류가 순환이 되는 원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포, 심장을 싸고 있으면 심장을 땅땅 뛰게 하는 그 경락이 손바닥 정중앙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쭉 뻗어서 기울이게 하고 싹 내리면 여기 겨드랑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돌렸으니까 손바닥 안쪽에 중앙 손가락까지 자극을 받았겠죠. 이렇게 기울이면서 그난 뒤에 싹 내리갖고 탁 있어 보면은 혈액순환이 몸에서 막 빨라지는 것처럼 손바닥이 빙글빙글빙글 돈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막 빨리 가고 있는 느낌을 신경 주위에 있는 신경이 혈액순환이 빨리 되니까 그것을 손바닥이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신경이 모여있는 부분, 제부분, 내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기감이라 그러는데 프라나, 생기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두 손 앞으로 가져와서 힙을 살짝 들어 숨 마시고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고개를 드세요. 가장 먼저 골반, 회음을 중심으로 치골이 먼저 내려갑니다. 치골이 내려가서 발 뒤꿈에 닿았습니까? 그러면 아랫배가 바닥에 닿으려고 노력하면 아랫배가 바닥에 닿으면 윗배가 닿고 나면 가슴이 닿고 나면 턱이 닿고 나면 이마가. 그러니까 안 닿았으면 거기 스톱하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척추를 앞으로 사선으로 위로 쭉 뻗어봅니다. 정수리를 밖으로 쭉 뻗어낸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고 감기도록 손을 당기며 어깨를 긴장하고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쭉 뻗어서 배가 닿고 가슴이 닿고 턱이 이마가 좀 더 두 손을 쭉 뻗어봅니다. 정지가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고 가볍게 들어 손을 당기며 어깨를 긴장하고 둥글게 바로 손을 가볍게 등 뒤로 보내서 손끝이 하기 몸쪽으로 숨 마시며 힙을 살짝 들어서 힙을 높게 들어 올려봅니다. 좀 더 들어 올리며 고개를 등 뒤로 힙을 높게 들어 올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골반을 좀 더 앞으로, 다섯, 좀 더 앞으로, 여섯. 숨 마시며 가볍게 들어. 다시 한 번 더 힙을 높게 들어 올려봅니다. 좀 더 들어 올리며 고개를 등 뒤로 좀 더 앞으로 뻗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며 가볍게 들어. 두 손 앞으로 가져와서 힙을 살짝 들어서 허리를 곧게 펴서 오른손은 무릎을 짚고 왼손은 발목을 잡고 척추를 곧게 펴서 숨을 마시고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어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 무릎 앞바닥에 가서 닿도록 좀 더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며 가볍게 들어 허리를 펴고 가슴 좀 더 숨 들어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어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 무릎 앞바닥에 좀 더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고 가볍게 들어오고 이 동작은 비틀기죠. 두 발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볍게 비틀어 봅니다. 오래 앉아서 죄송해요. 다리가 좀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한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다리를 중간중간 풀면서 있으세요. 자, 힙을 살짝 들어서 허리를 곧게 펴서 배꼽에 깍지를 끼고 목 뒤로 가져와 봅니다. 숨 마시면 팔 뒤꿈을 넓게 벌려서 좀 더 벌리고 숨 마시면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회음이 바닥에 닿도록 좀 더 숨 들어 마시고 오른쪽 기울입니다. 오른쪽 힙이 바닥에 닿고 몸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오른쪽 기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고 가볍게 들어. 좀 더 척추를 곧게 펴서 숨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기울입니다. 좀 더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 숨 마시고 가볍게 들어. 두 손을 높게 들어 올려서 깍지 낀 손을 좀 더 쭉 뻗어 올려서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깍지 긴 손을 좀 더 뻗어 올려봅니다. 무게중심은 회음에 있어야 됩니다. 골반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고 가볍게 들어. 좀 더 뻗어 올렸어.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기울입니다. 좀 더 기울여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고 가볍게 들어. 좀 더 뻗어 올렸어. 팔을 넓게 벌려서 가볍게 손을 내려놓습니다. 엄지와 검지로부터 손등을 무릎 위, 턱을 당기며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숨을 길게 내쉬어봅니다. 가볍게 눈을 뜨고 제가 숨 마시고 숨을 내쉴 때 이렇게 허밍 사운드, 콧소리를 내죠. 저는 호흡 동작을 할 때마다 숨을 이렇게 내셔야 되는데 내쉬고 들어 마시면서 호흡과 몸의 움직임을 일치시킬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동작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숨을 멈추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못 내쉬어요. 그래서 숨을 내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호흡에다가 제가 씨앗을 심어놨어요. 어떤 씨앗? 소리의 씨앗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킨 대로만 열심히 하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호흡에 짧게 진행을 하거든요. 아자파, 자파, 비자, 프라나야마, 소함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자파, 자파. 자파는 인도에 가면은 아가씨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세수하고 맑은 물을 떠서 하단이나 이런 데서 피어 있는 꽃잎을 탁 따가지고 물에다 띄워서 시바신, 집에 모시고 있는 신의 시바신에다가 정한수 떠놓듯이 떠놓고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에 가정에 가서 인도 여행을 하고 인도에 요가 공부하러 갔을 때 지금 뭐냐 이러니까 좌파 기도하는 거죠. 매일 반복해서 뭐라고요? 좋은 남편과 만나게 해주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어머님들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아들이나 남편이 전쟁터나 이런 게 나갔을 때 정한수 떠놓고 많이 빌었죠. 그것처럼 그렇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것을 좌파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하다 보니까 오늘 좀 피곤해서 안 했어요. 좀 찝찝한 거예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냥 눈 뜨면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서 하는 일. 그것을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일어나는 것을 아자파라 해요. 그래서 아자파, 자파, 비자는 인도말로 씨앗이란 뜻이고요. 프라나야마는 호흡이란 뜻이에요. 프라나, 아야마 이렇게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아자파, 자파 여러분이 아자파가 되는 데까지 자파를 하는데 비자, 씨앗이 되는 비자 카드 말고요. 비자, 씨앗이 되는 프라나야마 호흡이다. 거기에서 호흡에서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쏘라는 소리로서 숨을 들어 마시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코로 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쏘라는 느낌으로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쉴 때 허밍 사운드 함평할 때 이렇게 내쉬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할 때 숨 들어 마실 때 쏘라는 느낌으로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자, 그래서 들어 마시는 숨은 6개, 내쉬는 숨도 6개, 커트, 숨을 멈추는 것도 6개, 셋, 넷, 다섯, 여섯, 숨을 마시면 좀 더 맨 마지막에는 또 동작을 취하고 돌아올 때는 숨을 들어 마셨다고 생각하지만 덜 들어 마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팔을 넓게 벌려서 숨을 내쉬며 사르르 내려놓거나 동작을 한 번 더 하거나 이렇게 하는 동작을 하면서 하는 호흡을 허밍 사운드까지 해서 아자파자파 비자 프라나 야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손 앞으로 가져와서 숨을 마시고 숨을 내쉬며 숨을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을 마시고 손을 당기며 어깨를 긴장하고 다시 한 번 더 배가 닿고 가슴이 닿고 턱이 닿고
이마가 닿고 하나 둘 셋 넷 좀 더 앞으로 다섯 왼쪽 힙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섯 숨 마시고 가볍게 들어 숨 멈추고 오른손을 두 손을 가볍게 등 뒤로 보내서 손끝 지하기 몸쪽으로 힙을 살짝 들어서 배꼽을 앞으로 내밀며 좀 더 뻗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을 마시며 돌아오고 다시 한 번 더 숨을 내쉬며 힙을 높게 들어 올려봅니다. 좀 더 들어 올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며 가볍게 들어 두 손 앞으로 가져와서 힙을 살짝 들어서 오른손 발목을 잡고 왼손은 무릎을 짚고 척추를 곧게 펴서 숨을 좀 더 들어 마시고 상체로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 앞바닥에 좀 더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고 가볍게 들어 좀 더 들어 마시고 척추를 허리를 쑥 끌어올려서 팔을 쭉 뻗으면서 어깨를 위로 쭉 들어올리면 허리가 쭉 늘어납니다. 그 상태에 두두둑 비틀어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 앞바닥에 좀 더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마시며 가볍게 들어 숨을 내쉬고 조금 전에 했던 이 비틀기요 허리를 이렇게 견인 쭉 위로 끌어올린다. 위로 쭉 허리를 등 뒤쪽에서 쭉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팔을 쭉 뻗으면서 허리를 쑥 어깨를 가지고 허리를 쑥 끌어올린 상태에서 두두둑 비틀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을 통해서 왼쪽 허리나 오른쪽 허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양쪽으로 중에서 이 두 동작을 열심히 하셔도 허리 협착증과 허리가 비틀어져서 밸런스가 깨져서 걸리는 디스크를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손을 등 들어짓고 발을 가볍게 풀어봅니다. 자, 가볍게 가보자를 털고 앉습니다. 예, 오늘은 현포즈라 그러죠. 이제 뭐 다음 시간부터는 설명을 다음 주부터는 길게 하지 않고 그 동작들의 설명들만 간략간략하게 하고 이렇게 호흡은 이제 여러분이 까먹지 말고 저랑 같이 대면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작을 취할 때 되면 숨을 들어 마시려 할 때는 쏘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허밍 사운드로서 숨을 내쉬면 여러분이 숨을 내쉬고 있는 것들도 인지하게 되고 지금은 숫자를 내가 세어드리지만 나중에 제가 그냥 하나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리고 지금은 숨이 6개 들어 마시고 6개 내쉬지만 여러분이 좀 더 숙달이 되고 그러면은 6개 들어 마시고 9개 숨 내쉴 거예요. 그리고 멈추는 걸 지금은 6초 동안 멈추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24초 동안 멈출 수 있을 때로 점점 늘려가는 것이 요가의 고수가 되어져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아사나에 대한 목적과 아사나에 대한 어떤 것들인데 소위 경전, 요가의 경전에 보면은 동작 같은 거는 빠딴잘리 요가 수트라라는 요가 경전에 보면은 동작 같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딱 세 줄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줄이 스티라 슈카사남. 아사나란 요가 스티라 슈카사남. 요가 아사나 스티라 슈카사남이라는 뜻은 요가 아사나는 스티라 슈카사남. 안락하고 편안한 자세이다. 끝이에요. 요가 동작을 취하고 요가 자세를 취하고 앉았을 때는 안락하고 편안하면 끝이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6절에 되어 있고 2장 46절에 시장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노력을 통한 이완과 자각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가 아사나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유연해지거나 몸이 좀 더 강화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몸의 움직임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자각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면서 깨어 있으면서 자각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가에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까르마 요가라고 해서 깨어 있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장 48절 이 세 근구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사나를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각한 상태를 동작을 취하다 보면은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방해 요소를 제거해 준답니다. 아사나가. 그러니까 명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앉아갖고 호흡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따갑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사나를 열심히 하시면은 방어해 준다고요. 건강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바르게 딱 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날까지 요가 아사나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마시 두 손을 높게 들어 올려서 전체의 두 손을 가슴으로 가져오며 가슴 속에 사랑과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옴 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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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작만 열심히 하다가 오늘은 많은 설명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예수님, 최연님, 정연수님, 네,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더 많은 동작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